제가 리인포스 컴퍼니에 입사하기 전에 어느 한 파라곤 사무소에서 사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고 이전 기록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어느 정도 친해지고 나서 항상 같이 밥을 먹은 동기 한 명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동기와 만나서 같이 밥을 먹기는 합니다만 근무 환경과 시간이 서로 완전히 달라지다 보니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서로 정기적으로 만나서 여러 얘기를 나눌 수 있다는 점, 저희들의 우정이 잘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 만날 때마다 그 동기가 별탈 없이 잘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점이 저에게는 하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일이 너무 힘든 모양인지 만날 때마다 그 동기가 자신의 회사 생활에 대해 많은 불평을 제게 토로하더군요. 매일 파라곤님들을 만나면서 일을 하면 좋을 줄 알았는데 일의 양이 무지막지하다. 사무소에서 파라곤쇼 또는 페스티벌 일정을 주말이나 연휴에 주로 잡아버려서 주말에 제대로 쉬지 못한다. 이런 인생을 살기 위해 내가 그리 죽도록 공부를 했었나? 라는 등 이런저런 하소연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때는 언제 그랬냐는 듯 한 파라곤님이 항상 힘써줘서 고맙다는 의미로 파견에서 돌아오시는 길에 선물을 사주셨는데 기분이 엄청 좋았다. 파라곤 쇼를 정리하는 중에 한 개의 무대 장치가 내 머리 위로 떨어지는 일이 있었는데 다행히 한 파라곤님이 재빠르게 나를 안고 피해서 다치지는 않았다. 그날 그분한테 안겼을 때의 느낌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라고 말하면서 파라곤 사무소에 근무하기를 정말 잘한 것 같다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기록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특히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 제 동기의 심정이 어떤 것인지 아마 잘 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매일 해결해야 하는 많은 일의 양, 잦은 야근, 그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견뎌야 하는 압박감과 스트레스, 이런 하루하루의 직장 생활 속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면 이상하게도 이곳에서 근무하길 잘했다 라는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 또한 이러한 과정을 여러 번 경험했지만 아직도 희한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번 기록에는 제가 수비대원으로 일해오면서 수비대원이 되길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임무와 순간들에 대해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맨 처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임무 또는 순간은 제가 리인포스 컴퍼니에 입사한 지 1년이 되었을 때 경험한 일입니다. 어느 한 토요일 오후 시간대에 도시 중심에 위치한 센트럴 광장에서 괴수들이 대량으로 출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주말을 즐기고 있었던 시민들이 많았던 상황이라 인명피해를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 파라곤님들과 수비대원들이 신속하게 센트럴 광장으로 출동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거의 모든 파라곤님들은 괴수들을 처리하는 일에 집중적으로 담당하셨고, 회복형 파라곤님들과 수비대원들은 시민들의 피난 유도, 응급처치, 그리고 시민들을 공격하려 하는 괴수들을 저지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저와 한스는 시민들을 피난시키면서 건물 안에 미처 도망가지 못한 분이 계시는지 확인하는 임무를 동시에 맡았습니다. 이곳저곳을 확인하다가 어느 한 카페의 사장님께서 극한 두려움으로 인해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분을 안전한 곳으로 모셔다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도망가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사장님께서는 분명 잡아먹히게 될 거야. 나는 이제 끝장이야. 움직일 수가 없어. 라는 말만 반복하시고 꿈쩍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어찌저찌해서 그분을 겨우 안정시키고 움직이려는 찰나, 시간을 너무 지체하는 바람에 괴수들이 저희가 있었던 카페에 하나 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적은 숫자라 해도 괴수들은 계속 몰려오는 상황이었고, 저 혼자서 사장님을 안전하게 피난시키면서 싸우기에는 애매했었습니다. 그래서 한스에게 사장님 주위로 방어막을 형성한 다음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해제하지 말라고 명하고, 저는 괴수들을 처리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신중히 판단하면서 싸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몸의 상처는 늘어났고 체력도 한계에 도달했고 괴수들은 끊임없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구나 라고 생각한 순간 다행히 2명의 파라곤님들이 오셔서 괴수들을 처리하고 저희를 구출해 주셨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반년 후 저는 사장님께서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 다시 그 카페를 방문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지내고 계시는지 확인만 하고 돌아가려고 했었지만 이왕 온 김에 음료도 한 잔 사자 라는 생각과 함께 카운터를 향했습니다. 제 순서가 되어 주문을 하려는데 사장님께서 놀란 표정으로 저를 한동안 바라보고만 계셨습니다. 그러고는 카운터에 나오셔서 2손으로 제 손을 꼭 잡으시고 고개를 연신 꾸벅이셨습니다. 그날 수비대원님도 목숨이 위험한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끝까지 지켜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라는 말씀과 함께요. 그 사건으로부터 반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엄청난 두려움 때문에 사장님께서 저의 얼굴을 기억하시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한 명의 수비대원인 저를 계속 기억해 주셨다는 점이 놀라웠을 뿐만 아니라 뿌듯하면서 감사한 마음도 같이 들었습니다. 이때가 바로 수비대원이 되길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든 날이었습니다. 또 제 자신이 조금은 자랑스럽다는 생각도 들었었고요. 기억에 남는 또 다른 임무 및 순간은 제가 전에 근무했었던 파라곤 사무소에 소속된 신입 파라곤님과 함께 맡은 임무였습니다. 그분은 제가 사무소에 근무하면서 친분을 쌓게 된 한 파라곤님의 파트너로 일하게 되셨고 그 당시에 파라곤으로서 활동하신 지는 3주밖에 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파트너이자 선임 파라곤님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훈련을 받고 합동 임무를 수행한 후 처음으로 단독 임무를 맡게 되셨는데요. 혹시 모르니까 하는 마음에 한 명의 수비대원이 신입 파라곤님과 함께 임무에 동행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리인포스 컴퍼니에 들어오게 되었고 가능하다면 동행할 수비대원이 저였으면 하는 요청도 같이 들어왔습니다. 신입 파라곤님이 맡게 되신 단독 임무는 악당한테 붙잡힌 시민들을 구출하는 임무였는데요. 붙잡힌 시민들의 수는 6명, 악당은 2명. 임무 브리핑 중 이 정보를 들었을 때는 이 정도면 혼자서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무슨 이유로 나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친한 파라곤님으로부터의 부탁이니 흔쾌히 수락했고 저와 한스는 평소보다 더 많은 훈련, 체력 단련,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구출 임무 당일 신입 파라곤님과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작전을 검토하고 바로 임무에 돌입했습니다. 저희가 악당 1명씩 각각 맡아서 제압을 한 후 파라곤님은 시민들의 포박을 풀어주고 저와 한스는 퇴로를 열어 시민들이 안전지역까지 빠져나가게 하는 역할을 나눠서 맡았습니다. 5명까지는 임무가 순조롭게 진행되었는데 마지막 1명인 어린아이를 구출하려 할 때 제압당한 악당 1명이 의식을 되찾게 되었고 저희들에게 총을 난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바로 가까이에 있는 큰 엄폐물에 몸을 숨기고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파라곤님과 상의하려 했습니다. 근데 파라곤님은 아이를 꼭 안은 채 몸을 벌벌 떠시면서 움직이시지를 못하시더군요. 처음에는 왜 이리 행동하시는지 깜짝 놀랐지만 곧 이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분도 지금 이 상황을 무서워하시는구나. 저는 파라곤님께 제가 꼭 지켜드리겠으니 두려워하시지 마세요 라고 말하면서 진정시켜드리고 앞으로의 작전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악당의 시선을 유인하고 제압하려 하는 사이 파라곤님은 아이와 함께 안전지역까지 대피하고 한스는 그들을 보호, 그리고 저는 악당을 제압하는 대로 그들과 합류해서 빠져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이 임무도 어찌저찌해서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신입 파라곤님의 파트너인 선임 파라곤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게 되었는데요. 이 신입 파라곤님은 겁이 많은 분이시고
이 점 때문에 다른 파라곤님들과 임무를 진행하고 나면 항상 핀잔을 듣게 되어 많이 주눅든 상태였다고 합니다. 물론 선임 파라곤님은 이 신입 파라곤님을 계속 격려하고 응원했지만 자신 이외에도 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도와주려 하는 동료들이 주변에 꼭 있다는 점을 알려주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라면 이 신입 파라곤님을 분명 이해해 줄 거라는 믿음에 제게 이번 구출 임무에 동행을 요청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일은 그리 대단한 일이 아닐지도 모르지만 동행 요청을 한 파라곤님이 제게 이러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 알게 되어서 무척 기뻤습니다. 만약 제가 수비대원이 아니라 아직도 사무원으로 일하고 있었다면 그 신입 파라곤님을 도와줄 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겠죠? 이 경험 덕분에 수비대원이 되길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이 이날 또 들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기억에 남는 인물들과 순간들이 여러 더 있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두 케이스들을 포함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하나 있습니다. 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되었는가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제가 수비대원이 되기 전에 경험했던 하나의 특정한 일도 같이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네요. 제가 한창 파라곤 사무소에 근무하고 있었을 무렵 3월 넷째 주 토요일 아침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날부터 9일 동안 개최되는 파라곤 쇼를 위해 저와 다른 사무원들은 마무리와 주변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쇼가 개최되기까지는 아직 2시간이나 남았지만 수많은 가족들과 사람들이 행사장 입구에서 기다리거나 주변의 이동식 가게 또는 포장마차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무대 설치를 완료하고 나서 나온 쓰레기나 도구들을 정리하고 입구를 열려고 했었던 그때 돌연 행사장 곳곳에서 괴수들이 출연했습니다. 쇼에 참가하시는 파라곤님들 그 어느 누구도 아직 행사장에 도착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경비원들과 저희 사무원들이 사람들을 대피시키면서 괴수들을 가능한 만큼 견제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괴수들로부터 최대한 멀리 도망쳤지만 부상자들과 사망자들이 속출되기 시작했고 행사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 도중에 저는 한 괴수로부터 위협받고 있는 한 가족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아직도 제가 왜 그리 행동했는지 알 수 없지만 저는 주변에 있던 쇠 파이프를 들고 괴수에게 달려들어 있는 힘껏 공격했습니다. 괴수의 주의를 제가 끌어서 그 가족을 도망가게 하려고 했었지만 아이의 부모가 부상을 당해 움직이기 힘들었고 괴수가 그들을 도망가지 못하게 자꾸 방해를 해서 피신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괴수가 저희를 끝장내려는 순간 어느 한 남성이 저와 괴수 사이에 들어와서 두껍고 크기가 큰 나무 판자로 괴수의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체격이 크고 건장하면서 상당히 근육질인 그 남성은 괴수의 공격을 계속 막아내면서 저희에게 빨리 도망치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남성 덕분에 저는 가족들을 피신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들려진 고통으로 가득 찬 남자의 비명. 괴수를 막고 있던 그 남성은 피를 흘리면서 땅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대로는 위험하다는 것을 감지하고 저는 또다시 괴수에게 달려들어 쇠 파이프로 인정사정 없이 공격하고 피하고 공격하고를 반복했습니다. 괴수를 상대하면서 여기저기에 부상을 당하고 처음으로 느껴보는 고통들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계가 온 탓인지 저의 정신이 서서히 희미해졌지만 오직 이분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지켜드려야 해 라는 생각으로 괴수를 계속 견제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이후로 무슨 일이 일어났고 어떻게 제가 구출되었는지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저희 사무소의 한 파라곤님께 들은 말로는 그분이 저희를 공격하고 있던 괴수를 물리쳤지만 저와 그 남성은 이미 의식을 잃어 땅에 쓰러져 있었고 각각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었다고 합니다. 저를 구해준 그 남성은 무사한지 알고 싶었지만 저와 파라곤님께서는 그에 대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 남성에 대해서는 더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시간이 흘러 저는 리인포스 컴퍼니에 합류해서 수비대원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업무, 훈련, 임무 진행에 익숙해져 가면서 다른 수비대원들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는데요.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제가 리인포스 컴퍼니에 합류했을 시점에 이미 다른 행성에서 파견 중인 수비대원들이 몇몇 있어서 모두를 알게 되지는 못했습니다. 수비대원이 된 지 3개월이 조금 넘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야간 당직을 서게 되었습니다. 근데 첫 당직 날부터 소수의 악당들이 도시 한가운데에서 시민들을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하더라고요. 저를 포함해서 다른 수비대원들도 파라곤님들과 함께 악당을 제압하기 위해 현장으로 출발했고, 파견에서 이제 막 돌아온 수비대원 한 명도 곧 합류할 거라는 소식도 듣게 되었습니다. 악당들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무리 중에 한 명이 도망을 가기 시작했고, 저와 한스는 그 악당을 쫓아갔습니다. 결국에는 그 악당과 정면으로 싸우게 되었지만 실제 경험이 턱없이 부족한 저로서는 그리 강하지 않는 그 악당과 싸우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실력과 경험에 밀려 위험한 상황이었을 때 방패를 든 한 수비대원이 악당의 공격을 막아내고 그를 순식간에 제압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수비대원은 제게로 다가와 손을 내밀면서 "드디어 다시 만나게 됐네요. 이번엔 제가 아야토 씨를 지켜드리죠." 라고 말했습니다. 체격이 크고 건장하면서 상당히 근육질인 수비대원. 저는 그가 몇 년 전 파라곤 쇼 때 저희를 지켜준 그 남성이라는 점을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타카오 타케히로. 어떤 임무에도 항상 같이 하게 된 파트너이자 저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된 분이십니다. 몇 년 전 파라곤 쇼 당시에 저희는 모두 살아남았지만 제가 수비대원이 되지 않았다면 타케히로 씨와 과연 다시 만날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멋진 사람과 다시 만나고 인연을 맺게 된 이 날이 저에게는 절대 잊을 수 없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비대원이 되길 정말 잘했다는 기분이 가장 강하게 든 날이 되었습니다.